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지사의 천적이 누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하늘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법의 굴레를 벗었죠. 그 후에 그의 말과 행동은 여러 가지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과의 스캔들은 더욱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관종이라고 하는데, 정치인에게 세간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매우 성공한 소위 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서너 가지 측면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죠. 기본소득, 그리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이 지사가 스스로 창작해낸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정치나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연구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검토할 단계도 아니거니와 이런 사항들이 결코 경제 발전이나 성장에 도움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매우 영악한 거죠. 그러나 이 영악한 이 지사에게도 천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지사의 말을 단순히 글자나 또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했다간 바로 이 지사의 반박이나 뒤치기가 들어오죠. 한마디로 이 지사를 키워주는 꼴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뭐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요, 이 지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함께 잘 살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동체 아닌가. 라고 피시 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마땅히 대꾸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무시하면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커지고 파장은 확대되어 그의 영역이 구축이 되죠. 따라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박을 데이터나 뭐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의 영역은 확대되죠. 그리고 이미 그의 말은 대중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얘기가 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형편상 100번도 더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자, 100번이라고 하면 매월 줘도 5년이면 60번입니다. 100번이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되치기를 하죠. 1000번도 줄 수 있다고. 우리 마음에 그래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00번이다 또는 10번이다 따지고 들면 이 지사만 또 키워주는 꼴입니다. 이 지사의 대답은 뻔하죠. 말씀드린 대로 1000번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 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이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한들 듣겠습니까? 이미 이 지사의 그런 감동적인 말은 이 지사 편이 되고 자기 편이 된 거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100번을 1000번을 주고 싶다는 정치인과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또는 빚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정치인들 중에 누가 더 정익하겠습니까?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만 쓰는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것이죠. 이음 화폐나 또 마찬가지죠. 이음 카드죠. 자, 그 지역에 그것을 또 바라보는 자영업자나 또는 시민들이 있죠. 이들에게 그와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찌질한 놈이 되는 거죠. 자, 이재명 지사의 이런 말과 행동은 과연 좌파 포퓰리스트답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전문가나 또는 이 야당 정치인들이 흥분하는 것은 그의 그 이론적 배경과 말이 매우 얕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그냥 터뜨리고 보는 이 지사의 행동이 얄밉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중하고 연구가 되어 있는 우파 포퓰리스트에게 이재명 지사와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우선 이 지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우리 우파 학자가 먼저 제시한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 기본소득을 안심소득이다 뭐다 변형을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입니다. 즉 소득 활동 없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의미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의 말은 이 지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기본소득의 형태로 말을 하면 되죠.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변형된 개념을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말을 붙일 필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하면 되겠죠. 이제 이 지사는 여기에 몇십만 원, 매년 몇십만 원서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현재 기본소득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죠. 7대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7대 급여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미 이 7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이 기본소득이 어떤 또 손해를 끼칠까 변형을 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7대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이 약 1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기본소득을 기존에 있는 그 혜택에 플러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바에야 다른 형태의 어떤 재정 조정이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 변형의 상대가 바로 이 7대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기존의 이익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480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구체화되고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 기초연금과 7대 급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480여만 명과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160여만 명이 우리가 보호할 상대다고 선수를 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지사가 만일에 이들까지도 보호하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됩니다. 이지사 것의 기존에다가 우리는 30%를 더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 30%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 그 외 일반 고소득자들이 포함되죠. 대신에 그들에게는 세금을 아예 깎아주겠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돈은 돈으로, 정책은 정책으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깨볼 수 있죠. 이 지사의 꼼수 정책을 비판해서는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이 넘치는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같은
단체죠. 자, 이런 지자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지역화폐나 뭐 이음카드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자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뭐 10%가 안 되는 지자체도 있죠. 물론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회가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재정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도 부자지자체만큼 펑펑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불균형, 격차죠.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반동파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지자체 재정에 격차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차별이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예로 경기도가 지역 화폐나 어떤 이음카드 형식으로 지역 주민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좋다. 너희들이 1,000억 원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3,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납부해라. 그러면 그 3,00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시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의 언어, 저들의 정책을 가지고 저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을 가지고 이 지사의 포퓰리즘을 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사나 이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저들의 언어, 저들의 정책으로 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사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죠. 또는 심지어는 어느 우파 방송 같은 경우에 이 지사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의 처지가 매우 곤궁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공한 처지를 잘 아는 이 지사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은 매우 얇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우파 포퓰리스트, 개혁파 포퓰리스트, 여러분이 기대하는 천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